본 채널은 인문학에서 널리 잘 알려진 명저서들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볼거리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올더스 헉슬리의 대표작 멋진 신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시청자분들 및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올더스 헉슬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올더스 헉슬리는 1894년부터 1963년까지 생존하였던 영국의 소설가, 철학자, 그리고 사회 비평가입니다. 헉슬리는 미래 사회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상상을 담은 대표작으로 1932년에 발표한 이 작품 멋진 신세계 즉 브레이브 뉴월드로 유명합니다. 헉슬리는 지식인 가문 출신으로 그의 할아버지 토머스 헉슬리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옹호한 생물학자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학을 공부했으며 초기에는 시인으로 활동했지만 점차 소설과 에세이로 전향했습니다. 헉슬리의 대표작으로는 멋진 신세계 외에도 영원의 철학 즉 더 퍼레니얼 펄라서피과 지각의 문 즉 더 도즈 오브 퍼셉션 등이 있습니다. 헉슬리가 주로 다루었던 주제는 기술 발전과 인간성의 관계, 자유와 통제 사이의 균형, 의식 확장과 초월적 경험, 그리고 사회와 개인의 상호작용 등이었습니다. 헉슬리는 단순한 소설가를 넘어 문명批평가이자 사상가로 활동했으며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 심리학, 정치학, 대중문화 등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멋진 신세계는 오늘날 과학기술과 소비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데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멋진 신세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쟁 이후 거대한 세계정부가 들어서 모든 인간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며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지능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으로 나뉘는데 대체적으로 알파 계급은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엘리트 계층, 베타 계급은 행정 업무를 맡는 중산층, 감마 계급은 하류층에 해당하며 델타나 엡실론 계급은 사실상 몇 가지 유전자 타입을 가지고 고의로 지적장애를 유발한 채 양산되어 단순 노동을 담당합니다. 2000년대 이후 현대인이 본다면 로봇이나 디지털화된 공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정도도 모두 전능한 클론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소설 상의 세계에서 인간은 그저 사회의 부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태아 시절부터 초권반사와 수면, 암시 교육으로 자신의 계급에 맞는 세뇌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촉감 영화라고 하는 포르노에서 촉감까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오라. 수단이 주요 여가 생활의 하나이며 모든 성애는 기본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7살짜리 아이들이 성놀이를 통해 성을 학습하는데 오늘날처럼 결혼을 통해서 정해진 파트너와만 성관계를 갖는 것이나 성관계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이 추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인에게는 소마 즉 소마라고 불리는 일종의 마약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복용하면 그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장제 대량 생산의 고환자 헨리 포드를 신적 존재로 받들며 첫 번째 포드 모델 T의 생산일을 애프터 포드 즉 F 라는 연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작중에서는 신이란 말이 들어가는 격언에서 10만 포드님으로 바꿔서 쓰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는 영어로 생각하면 더 재미있는데 마이로드가 마이포드로 한 글자만 치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위가 잘린 채 포드 모델 T를 상징하는 T자로 남아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진짜 멋진 신세계로 보입니다. 혹자들 중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은지. 해외 SF 세계관 관련 스레드에서는 정령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거라면 차라리 멋진 신세계 같은 상황이 나을 거다라는 말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1984나 매트릭스처럼 세계관이 완전 시궁창인 것들에 반해 멋진 신세계는 상당히 얌전한 편이고 어찌됐든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라도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바로 나쁘지 않은데?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작품 속 세계는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말살된 채 철저하게 세뇌되어 살아가고 그것을 자각조차 하지 못하며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책임과 윤리가 등한시되었음에도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며 멋진 신세계로 인식한다는 점이 말입니다. 어쩌면 헉슬리는 사람들이 이 멋진 신세계를 동경하는 점을 가장 우려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인간미도 점점 사라져가니
20세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21세기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의 세계관에선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능에 맞추어 신분을 만들고 그 신분에 맞추어 직장을 배분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위에 오르지 못해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하위 계급이라 해서 딱히 학대나 착취를 당하지도 않고 소마도 따박따박 배급받음으로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작중 소마 배급에 잠시 차질이 생기자 분위기가 험악해진 상황이 딱 한 번 있었으나 그나마 소마 물대포 세례를 받고 모두가 행복해합니다. 모든 물자는 철저하게 통제되어 생산되고 배분됩니다. 모든 오락수단은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결혼은 없어지고 모든 섹스는 자유롭습니다. 이 점에서 스탈린주의 사회를 기본 모델로 삼은 1984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모습은 멋진 신세계의 멋진을 한쪽으로만 해석한 것일 뿐 아닐까? 지능에 따라 신분을 만들며 그 신분에 따라 사람들을 세뇌합니다. 또한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핏 멋진 신세계일 뿐 또 다른 디스토피아가 맞습니다. 우미나 정책에 쩔어서 행복한 개돼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강제적인 세뇌 교육과 마약을 통해 없앤 거라면 그게 긍정적인 것인가? 그런 사회를 진정 갈등이 없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면 거의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급의 막장 논리입니다. 현실의 예시로 들자면 북한도 겉보기엔 국민 간 내부 갈등이 없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말 안 들으면 매장 또는 숙청시키고 철저히 세뇌시키기 때문입니다. 멋진 신세계가 괜히 디스토피아 소설로 분류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세계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외딴 섬에 유배를 보내서 불온 사상을 퍼뜨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버나드 마르크스는 우연히 아직까지 이런 문명 사회가 정착하지 못한 야만인 거주 구역으로 갔다가 야만인 존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한직으로 추방하려는 쿡장의 시도를 물먹이기 위해 쿡장이 임신을 시킨 뒤 야만인 거주 구역에 버린 여자 린다와 그 여자의 아들 존을 쿡장 앞에 데려온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어머니나 아버지 등의 개념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런 단어만으로 아주 상스러운 음담패설 취급입니다. 이 야만인 거주 구역은 인디언 즉 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를 보존해둔 지역입니다. 이곳은 작중 설명으로는 굳이 비용을 들여 쾌척할 필요가 없어서 남겨둔 곳입니다. 존은 문명사회에서는 이미 사라진 셰익스피어 등의 문학작품을 읽어왔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의 나라인 문명사회를 동경하여 그들을 따라와 무스타파 몬드 총통과 논쟁을 벌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깊은 감정을 위험 요소로 봅니다. 같이 따라온 야만인 존의 어머니 린다는 오랜만에 문명세계로 돌아왔다는 기쁨과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비탄 등이 섞인 위험한 감정에 빠져 하루에 소마를 정량 몇 배씩을 과다 복용하며 몇 달간을 마약에 취해 누워 지내다가 그대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고는 영안실에 들어가 아이들의 사회화를 위한 교재가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받은 문화 충격이 존이 문명사회의 환멸을 느끼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존이 사랑하는 단 하나의 이성인 니나는 창녀처럼 이는 오로지 존의 사고에서만 그러합니다. 니나는 남자들과 몸을 섞고 그녀에게 정신적인 사랑을 바라는 존에게 육체적 섹스를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존은 신세계의 허실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해의 차이를 보고 거리로 뛰쳐나가 델타족에게 소마를 배급해주는 자리에서 강당에 뛰어올라 소마를 집어 던지고 정신적인 자유를 외칩니다. 하지만 성난 군중과 함께 맞는 그를 구하러 온 니나는 결국 존의 채찍질에 맞아 죽고 맙니다. 버나드는 신세계 총통의 힘으로 정신감흥이 과잉된 자들을 추방하는 섬으로 보내지고 같이 가기를 원하는 존에 대해서 총통은 그의 삶에 흥미를 느껴 연구하고자 하는 욕심에 그를 신세계에 붙잡아 둡니다. 혼자 남은 존은 신세계의 구석진 곳에서 사냥과 채소를 일구며 신세계와 분리된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나 문명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의 방식으로 고행을 하면서 문명인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목을 메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옛 문명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야만인 존은 이러한 문명국에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멋진 신세계의 내용은 아이들은 인공수정으로 태어나 유리병 속에서 보육되고 부모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능의 우열만으로 장래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과학적 장치에 의하여 개인은 할당된 역할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되고 고민이나 불안은 정제로 된 신경안정제로 해소됩니다. 옛 문명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온 야만인은 이러한 문명국에서 살 수 없어 자살하고 맙니다.
뭐 이런 내용의 전개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배경은 포드 기원 7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포드는 미국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멋진 신세계에서는 헨리 포드를 대량 생산의 창조자로서 존경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가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포드만 있으면 만사가 잘 된다는 것이 멋진 신세계의 기본 사상인 것입니다. 1932년의 미래사회를 묘사한 이 공상적 우화소설을 쓴 작가 올더스 헉슬리는 소설가인 동시에 사상가이며 생물학자입니다. 헉슬리는 과학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나 과학의 진보와 그 이기적 오용에는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을 아이러니하게도 셰익스피어의 희곡 폭풍 후, 즉 템퍼스트에서 취했다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과 과학에 대한 아름다운 몽상에 취한 인간 사회를 풍자한 멋진 신세계에서 헉슬리는 혼란과 무질서 위에 기초한 낙관적 진보주의자들을 배격합니다. 멋진 신세계는 이기주의적인 엉터리 진보주의자의 손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진보를 올바르게 수용하고자 고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이룩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헉슬리는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전형적인 영국 전통을 이어받았음에도 과학과 과학의 발전에 대해 회의를 느꼈으며 현대 지식인들의 세속적인 태도 또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현대인은 냉장고, 비행기, 비타민 같은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신성한 유산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자세는 이 멋진 신세계 속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납니다. 헉슬리는 진정한 진보주의를 존중했지만 그러면서도 이기주의는 배척했던 것입니다.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가 씌워진 지 27년 뒤인 1958년에 다시 가본 멋진 신세계를 썼습니다. 이 다시 가본 멋진 신세계는 풍자적 공상과학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 다루었던 예언적 주제들을 다시 검토한 문명비 평론이었는데, 이는 멋진 신세계에서 예언된 오늘날의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감나는 풍자적 요소가 짙으며 인간에게 먹을 것과 즐길 것을 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 상태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모든 위험한 힘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요구하면서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자유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합니다. 결론. 미래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을 자유자재로 조정하는 심리조작자들, 즉 마인드 머니뮬레이터로부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가치체계, 즉 개인의 자유와 사랑과 연민 그리고 지성이라는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반자유 세력에 대항할 힘, 곧 자유를 위한 교육을 통한 지식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에서 헉슬리가 주장하는 주된 견해로 보여집니다. 자유란 그것을 지켜나갈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은 운영자의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